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 이사장 최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작은 창업들, 그다음에 작은 축제들을 지역에서 만들면서 활동하는 청년이고요. 천안 청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천안 출신이냐라는 얘기 있는데, 원래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천안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창업 활동을 하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서울 지역을 떠나서 그 5년 전에 지역이라는 공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천안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느 지역 생각이 나십니까? 네, 천안 생각이 나시죠? 천안 하면 유명한 게 혹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천안 삼거리, 이제 호두 과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되게 힘든 질문이죠. 사실 천안이라는 동네가 뭔가 유명한 게 뭐야라고 질문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천안에는 최근에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호두과자, 두 번째는 최강훈 씨인데 바로 앞에 있는 저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치하고 있는 천안역이라는 공간은요, 천안 사람들에게는 천안의 할렘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제가 창업을 한다고 처음에 5년 전에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께서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안 돼요, 안 돼요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문을 얻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교수님이거나 학자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지식 습득 과정을 보니까 논문이나 책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없는 것들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려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고선 이 공간에다 창업을 해야지 하는데요. 어떤 창업을 했을까요? 일단 사람도 없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고 천안 사람들도 오지 않는 이 지역에 첫 번째 했던 창업이 바로 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더 의아하죠? 천안에는 심지어 여행도 가지 않고 유명한 거라고는 호두과자와 최강훈 씨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여행업소인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더 반대를 하는 거죠. 제가 창업을 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나 이거 창업할 거야 라고 하면 친구가 그 창업 좋은데? 이런 창업은 하지 말아야 되죠. 내 친구가 알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창업을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까지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어쨌든 공간을 얻었는데요. 이 공간이에요. 1,000만 원에 70만 원의 공간이고요. 이 공간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여러분들 게스트하우스 창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일단은 보증금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대략 한 1억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요 1,800만 원이고요. 보증금 포함해서 2,8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소자본 책들을 보니까 결국에 끝에 가면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1억이 있다면 과연 창업할 필요가 있을까?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월 300의 순수익을 얻는 창업들이 실질적인 창업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800만 원의 돈을 가지고선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업을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다른 스토리랑 비슷하게 돈을 아껴야 되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하죠. 보통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버지가 거의 다 했다는 거, 그죠? 네, 아버지 잘해요. 사진 찍으니까 아버지가 2층에서 빨리 내려와 이런 표정이시죠. 어쨌든 2달의 가정을 걸쳐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오빠네 게스트하우스. 캐치프라이즈는 오빠네 집에 부모님 안 계신다. 자, 느낌 오시죠? 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사실은 게스트하우스 업이라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숙박업을 이해했지만, 이런 공간들 자체는 숙박업이 아닌 관계업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게스트하우스의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했던 2호점이 아빠네 게스트하우스, 3호점이 둘째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시험 문제를 내서 3개의 게스트하우스를 내면 모두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네이버 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쭉 리스트화한 다음에 저희 샵과 컨셉이 맞는 것들 매칭시켰습니다.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천안, 그것도 천안의 번화가도 아닌 천안역 주변에 사람이 왔을까요? 참고로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하루에 딱 10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놀랍게도 첫 해에 2,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왜 왔을까? 도대체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가나? 천안 삼거리를 가나? 호두과자를 사러 오나?
사실은 제가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 1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창업가들이요,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창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보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저희는 대학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인턴 경험도 통해서 4, 5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하지만 창업을 할 때는 단 6개월도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1년 동안 이 지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일로라는 프로그램, 철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일로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보통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 교통수단이 무궁화호입니다. 근데요, 무궁화호가 충남에서 서는 역은 어디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네, 천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용산발에서 장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80% 이상은 다 천안에서 갈아타서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고객은 천안을 여행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서천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겠다. 왜? 이 사람이 다시 대구로 가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천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그리고 90, 11월 지금 같은 비수기 기간에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공부하다 보니까요, 지역에 대해서 천안에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12개가 있고요. 10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대학교와 게스트하우스가 무슨 상관이지?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되죠.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90, 11월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 학교들의 수시 면접 기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오는 고등학생들은 모텔을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석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해서 저한테 지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잘 번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들은요, 우리 여기에 새롭게 길을 깔고 조명을 깔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오세요. 근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벌써 여기에 대한 선입견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끌어오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끌어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지역의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과정들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이 시기가 지날수록 사람이 모이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궁금증을 만들어내면서 지역 청년들에게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작은 창업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5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자기는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화를 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500만 원이라는 돈은 커피 머신 하나를 사기도 굉장히 힘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커피에 대한 전혀 공부가 없이 저를 찾아왔던 거죠. 어쨌든 이 공간 자체를요, 200에 3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얻습니다. 왜 이렇게 싸냐면요, 이제 세모난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걸 할까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보통 창업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카운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몇 명이 지나다니는지,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원도심에 창업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들을 상대로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도심이나 원도심 지역은 청년들이 많을까요? 기성세대 분들이 많을까요? 많은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상대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타겟팅을 그 기성세대 분들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건강 음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다면 비용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죠. 믹서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인테리어 비용 3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공간으로 아주 작게 만듭니다. 이 가게의 이름은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제가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상호를 줘놓고선요, 많은 심사위원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야, 건강 주스와 이 아빠는 슈퍼맨이 무슨 상관이야? 제가 대묻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는 무슨 상관이죠? 제가 이렇게 대묻었는데요. 사실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찾아와서 그럼 당연히 50대, 60대 되신 분이 문 열고 얘기하시겠죠. 야, 가게 이름이 왜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럼 여기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도 한때는 꿈 많은 청년이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드는 주스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대답합니다. 한 잔 줘.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이 친구가 밑에 1957년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57년생인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57년이라는 것들 누군가 묻지 않겠습니까? 야, 엊그저께 오픈했는데 왜 57년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57년생인데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요. 야, 2잔 줘.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로.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50대와 60대 분들이 오시면 자양강장제를 항상 같이 줘요. 그럼 당연히 무슨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왜 줘?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같아서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예. 그리고 또한 원도심에서 하다 보니까요. 원도심에는 구도심에는요. 혼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직원을 둬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예, 혼자 하는 분들이 많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왜 음료수를 안 사 먹나 여쭤봤더니 문을 잠고 나갔을 때 혹시나 손님이 올까봐 못 드신다고 합니다. 음료 같은 것들을. 그러면 뭘 도입하면 되죠? 배달을 도입하면 되는데요. 그냥 일반 배달 같은 경우 도입하면 인건비라는 게 들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저희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소비자를 저희한테 맞추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시까지 주문을 받고 3시부터 4시까지만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친구가 첫 달부터 순수익 300을 올리는 가정을 합니다. 지금의 많은 청년들은 남들이 보여주기 좋은 창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보여지기 좋은 창업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꿈을 이뤄야 되죠. 제가 대학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대학 가서 제가 3천만 원 드리면 뭐 할게요? 뭐 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요. 대부분이 머릿속에 푸드트럭이 떠오르고 계십니다. 그럼 500만 원 주면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붕어빵을 굽고 계십니다. 이런 돈이라는 것들은 서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지역이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런 작은 비용을 갖고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지방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00만 원 가지고서 장가가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공간을 꾸미는데요. 여기 공간 되게 쌉니다. 200에 20입니다. 1, 2, 3층을 다 쓰는 공간인데요. 200에 20이에요. 이런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으로 오십시오. 네, 어쨌든 토끼 상점은요 토스트 한 끼 상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캐치프라이즈는 누구보다 빨리 싸드립니다. 라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토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얼마나 걸려요? 빨리 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컨셉화해서 이 친구가 진주 친구인데 천안에 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 창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복도뻥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공간들을 알아보러 가는 일들이어서 차라리 우리가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전수조사해서 이 친구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자기는 이 정도의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수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상담을 한 다음에 공간 4개를 추천해 주는 과정들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임대 정보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으면 매칭을 시켜줘서 그들이 지원금을 받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렇게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지원서를 여는 순간 내 돈 가지고 해야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세 번째 해드리는 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앞에 연사분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이라는 데는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의 관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거나 자기가 직업적으로 향유하게 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에는 2014년 8월에 제가 1호로 천안역에 지금 창업을 했고 현재에는 천안역 주변에는 100명이 넘는 청년 창업가들이 100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청년들과 함께 네트워킹하는 일들인데요. 지역에는 청년이 없다. 다 서울 가서 하고 경기권에서 한다.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청년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저희 사람들끼리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한번 모여봅시다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문화가 있는 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5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선 만 원의 티켓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선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은 사람이 거의 안 오거든요. 놀랍게도 150명이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옥상을 활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천안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천안에서 가장 좋은, 충남에서 가장 좋은 번화가였기 때문에 넓은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찾다 보니까 옥상이라는 공간이 이런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서울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어서 음향이나 어떤 소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는 다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했던 행보가 저희가 바로 지자체장과의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100분 토론회를 마련하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7명이 지역에 필요한 청년 제도를 제안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왜 100분 토론회라고 개최했을까요? 100분 토론회라고 안 하면 사진 찍고 가시니까. 그래서 100분 동안 무조건 앉아있게. 어쨌든 기획이 살짝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뭐가 필요하고 지방에 다른 청년들이 유입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 주장했던 거 청년 제도의 나이 제한을 풀어달라 였었습니다.
그 나이 제한을 풀어줘야지만이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빠지는 40대부터 64세까지 골드에이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자원과 청년들과 협업해서 아주 좋은 도시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정 토론회를 개최해서요, 이게 예산이 마련될 수 있게 저희가 청년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스스로 이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토론회를 토크쇼로 확대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보십니까? 제가 여기 원래 그 사회자 좌석에 보통 저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여기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역을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지역에 저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답받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청년들의 기회를 뺏는 장벽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조금만 큰 사업이면 천안 청년을 너희가 잘하니까 너희가 해. 너희가 하니까 그냥 맡기면 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무너지면 그 지역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계속적으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온 청년들에게 중요한 자리에 사회를 맡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은 23, 24살 친구들인데요. 시장님과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주무관님께서 야, 경험도 없는 애들 쓰면 어떡하냐 라고 질문하시면 전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쌓게 해줘야죠 라고 저희가 반문을 하는데요. 그 덕분에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청년층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의 투어도 만드는데요. 천안역 원도심은 5분이면 걸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인적 유명한 공간도 없고요, 역사적인 건물도 없고 유명한 인물이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근데요, 이 공간들을 5분을 걸을 수 있는 이 공간들을 2시간짜리 투어를 만들어서요, 지금까지 현재 누적 3,500명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것들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은 강의로서 배치함으로써 그걸 2시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풍족하고 흥미로운 강의로 만들어서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투어를 만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요, 맨 처음에 강의를 하고요, 한 30분 정도 걷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40분쯤 됐을 때 어디 갈까요? 카페를 하는 청년 샵을 갑니다. 그럼 당연히 뭘 마시겠습니까? 커피를 마시십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투어가 계속 유지되고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들을 하나의 섬처럼 있는 것을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는 축제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축제는 어떤 축제를 하냐면요, 천안은 굉장히 유명한 축제죠. 숨바꼭질 축제, 아무도 모르시죠? 네, 그런 축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축제인데요. 저 또한 사실은 이 축제는 저희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서울의 기획자팀이랑 함께 했습니다. 서울의 기획자팀을 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받았었던 힘든 점은 이겁니다. 왜 서울 애들이랑 해? 왜 우리 지역끼리 하지? 왜 서울 애들 와서 돈 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요, 30년 전에 소니의 짝퉁을 만드는 회사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업 과정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자생적인 능력을 키워서 세계 1등의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룹들에게 배우고 협력해서 배척하지 않고 배운 다음에 우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최대 많이 모이는 사람이 끼태야 50명도 안 되는 이 공간에 8,000명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걸 하면서요, 전날까지 제가 멱살을 잡혔는데요. 이런 거 해서 뭐해?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올 건데. 이걸 끝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 또 해? 이거였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 변화를 줬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에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안학강입니다. 천안의 8개의 대학교에 제가 매 학기에 강의를 갑니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가 2,000명인데요. 이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대학생들의 80%는 서울 경기권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학교라는 매체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만 하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좋은 자원들이 왔을 때 이 청년 자원들을 우리 청년 자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 대학생 청년 자원이지 지역 청년 자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지역 청년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천안의 가능성, 충남의 가능성을 강의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지역에 남고 인재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천안학 강의를 통해서 유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강의 때마다 두세 명에 있는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창업을 하고 지역에 남아서 아주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2004년에 제가 혼자 시작했는데 많아질수록 저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는 아마 싸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가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합쳐지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지역 파트별로 9명의 반장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근데 남들이 보여주기 좋은 축제 말고 큰 축제 말고 우리는 왜 항상 외부 사람들을 위한 축제만 하지?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식구 같은 개념, 식구가 뭐냐? 같이 밥 먹는 거다. 밥 먹는 작업들을 매일매일 하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같이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매년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지역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지역 청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숨은 그런 참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정치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있는 것들이 지역 청년의 입장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갖는 의미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몇 명 없고 동네 주민 몇 명 없죠. 50명도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정치인들이 약 8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영향력을 단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정치인들은 파악하는 거죠. 저는 저희 명칭을 천안 청년들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왜 지역명을 써서 이렇게 촌스러워? 그렇지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올 때도 포스터 같은 것들에 천안이라는 청년들, 그럼 누군가 천안에서 오는구나라는 홍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고 지역을 함께 발전하는 것들이 지역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발전하지만 지역이 발전하지 않으면 저 또한 발전할 수 없다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4년 전, 5년 전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미친놈이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4년 전에 저한테 미친놈이다, 저를 부정하고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 4년 뒤에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미친놈이 4년 후에는 지역에 영향을 미친 놈이 됐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녁 시간에 그런 새로운 것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도시재생 사업들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 사업은 정말로 관광지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소식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는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각 지역의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여러 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들이 예전에 다른 정부 정책 사업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나 포럼이나 심포지엄에서는 이 상단에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안 청년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